여러분 안녕하세요. 60강입니다. 자, 오늘은요. 토양 살리기, 토양 속에 유기물 많이 넣는 방법. 이제 전전편에서 58강에서 이제 토양에 미생물 많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유기물, 미생물 많으려면 이제 유기물이 많아야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기물 많이 넣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저희들의 농업은 탄소 흡수 농업, 지구 살리기죠. 이런 농업을 하고 있더라는 걸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저희들은 이제 생체나에 되돌리는 질병 치유의 목적에 이제 흙을 영양을 생산하고 많은 생산하는 농업을 지향하고 있는데요. 자, 토양 살리기 30입니다. 토양의 유기물량 많이 넣는 높이는 방법. 제가 좋은 토양이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99%의 농업이 지금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계속 이제 이 얘기를 해오고 있는데요. 이제 표토층 농사 아닙니까? 이제 밑거름 넣고 밭갈이 하는 이제 20cm 정도, 또 과수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지향하는 거는 표토층 20cm만 아니라 심토층까지. 자, 식물이 2m 자랐을 때 최소한도 1m 이상은 이제 심토층까지 뿌리가 내려야 된다. 그래서 표토층, 심토층까지 활용하는 농사를 해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 제가 이제 가지고 지난 40년 동안 농사 지으면서 얻어진 경험을, 지식을 이제 공유하고 있는데요. 자생력이 높은 좋은 토양이라는 것은 뭐 여러분들 누구나 아시는 겁니다만, 토양 속에 이제 많은 미생물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많은 미생물이 있으려면 많은 유기물이 있어야 된다. 자, 오늘은요. 자, 미생물에 대해서는 얘기했고요. 자, 미생물이 많으려면 이제 많이 필요한 유기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양 살리기 유기물 넣는 방법. 자, 인위적인 방법, 널리 이제 사용되는 방법들인데요. 인위적인 방법이 뭐냐면 이제 표토층 속에 넣는 방법 아닙니까? 이제 그리고 발효 퇴비 같은 거 넣어서 이제 밭갈이 하니까요. 전면경운하죠. 이제 표토층에 그렇게 분산시키는 표토층 20cm 넣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표토층 위에 투입하는, 이것도 인위적인 방법이죠. 이제 유기물 멀칭이라 그러죠. 이제 우리가 지향할 건데요. 또 자연적인 또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거는 이제 표토층에 넣는 거는 기계로 해서 넣는다든가 하면 삽이라든가 곡괭이로 해서 뒤집는 거고요. 이건 표토층 위에 멀칭도 사람이 하는 거죠. 인위적인 방법이고요. 그럼 자연적인 방법은 뭐냐? 이것도 한번 인위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토양 속에 뭐 작물을 심어가지고 토양 속에 집어넣는 건데요. 뭐냐 그러면 이제 뿌리입니다. 자, 우리는 작물만 재배, 이제 어쨌든 잡초라든가 그건 자연적으로 자라지 않습니까? 이제 뿌리거든요. 그래서 토양 속에 유입시키는 뿌리. 이것도 유기물이니까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저는 굉장히 중시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편에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토양 속에 보통 20cm 이제 퇴비 같은 거 넣어서 이제 경운해서 이제 유기물 높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또 저희가 권장하는 표토층에도 이제 넣는 멀칭 방법도 있지만은, 제가 제일 지향하는 그거는 이제 토양 속에 뿌리, 작물 뿌리와 잡초 뿌리를 넣어서, 이게 유기물이거든요. 우리가 숲속에 보면 이제 유기물들이 뭐 사람이 넣는 거 아니거든요. 이제 거기에 살고 있는 수많은 이제 식물들이, 뿌리가 이제 토양 속에 뿌리통에서 또 미생물이 들어가는 거니까, 또 그 뿌리는 남아서 그 유기물이 되는 거니까요. 90%의 현대 농업은 토양 살기에 유기물 넣는 방법은요. 보려면 가루 형태 유기물, 발효태비, 유박태비 같은 이제 발효라 그러죠. 미생물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반자연상인데 건조한 거, 뭐 아니면 이제 그런 톱밥 같은 거 보면 이제 그 완전 발효 안 된 그 형태 남아 있는 퇴비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낙엽 같은 것 형태가 남아 있는, 최근에 보면 이제 토양 속에 유기물이 많아야 된다 해가지고 완전 발효. 보통 이제 퇴비에 그러면 시방서가 하면 6번 이상 뒤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그 유기물 재료에 남아 있는 여러 가지 그 유해물도 제거된다 해가지고 이제 유기농이라든가 친환경을 쓰게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반자연 상태 유기물은 뭐냐면 이제 덜 발효시키는 거죠. 유기물 상태 아니면 이제 굉장히 굵은 우드칩 같은 그런 톱밥 같은 거 넣어서 하는 방법이죠. 자, 자연 상태 유기물 이제 초생 재배 이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녹비 작물 이제 호밀 같은 것 대비해서 자, 밭갈이지 않습니까? 밑거름으로. 그럼 토양 20cm 전면 놓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자연 상태 유기물인데요. 자, 이거 보시면 이제 참고해야 될 게 가루 형태냐, 반자연 상태냐, 자연 상태 유기물이냐, 이게 형태가 그대로 있는 거냐, 아니면 형태가 가루같이 변하느냐.
덜 변한 거야. 이 차이를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다음 시간부터 이걸 알고 가야 되는 거죠. 자, 자연 상태는 그냥 순수하게 있는 나무 같은 자기 그 잡목이나 낙엽 같은 거를 이제 토양 속에 이제 깊이 파서 묻어가지고 흙을 덮는 최근에 보면 많이들 하죠. 이게 토양 속에 유기물이 많아야 된다 그러니까 퇴비 같은 거 넣으니까 효과가 이제 빨리 없어지거든요. 반려되다 보니까 이제 넣었을 때의 효과만 이제 나오지 지속되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새 최근에 많이 권장하는 것들이 이제 이런 톱밥 같은 반잔 상태의 유기물을 넣어라. 이제 그런 거를 많이 권장하고 이제 보면 이제 탄소농법이라든가 뭐 여러 방법으로 해가지고 보니까 그 어느 진흥원의 교육도 보니까 이런 것들을 권장하고 있던데요.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요. 4번은요. 자연상태 기능은 제가 앞서도 한번 얘기했습니다. 어떤 이제 우리나라 유명한 그 자연농가 자연 재배하시는 분인데 객토하기 전에 이런 나무 잡목을 넣은 다음에 흙을 덮었어요. 그래서 무투입에 자연 재배를 한다. 그래 그런 형태입니다. 저희가 이거는 무투입이란 비료탭이 그때 농사 지을 때마다 안 넣었지만 이미 넣어진 거거든요. 근데 무투입 농사를 알려져 있고 무투입 한다는데 최근에 보면 이제 이와 비슷한 거는 많이 하시는. 자, 이런 방법도 있더라. 이런 방법을 하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이제 유튜브에도 많이들 소개되고 있는데 쉽게 보이더라고요. 현대농업의 토양 살리기에 유기물 넣는 방법은 어쨌든 토양 20cm 아닙니까? 표토층에 뭐 아까 그 복토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보통 뭐 2, 30cm 더 되겠습니까? 보통 이제 그러니까 안에 또 20cm 내외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 퇴비를 이렇게 위에 표토층에 감지 않습니까? 다음에 이제 바깥에 있습니까? 이렇게 보통적으로 이제 그 퇴비들이 가루 형태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바깥에 했을 때의 토양 속에도 많이 들어가지만 다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이제 초생재배 이제 녹비작물이라 그러죠. 이제 호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멀쩡한 게 아니라 이제 바깥에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집어넣는 건데 이렇게 흙이 부드러운데 문제는 뭐냐? 빗물에 쓸려가는 거죠. 이게 제일 재앙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제 흙이 부드럽다 보니까 비가 오니까 또 노출됐으니까 이제 토양의 미생물이 증가하긴 제한적이라는 말입니다. 또 토양 속에 유기물이 들어갔으니까 토양 속에 유기물은 대개 균사 정도가 이제 잘지 이런 그 박테리아 같은 거는 깊이 그렇게 못 살거든요. 그러니까 박테리아가 질소를 생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이제 부드러운 유기물, 이제 딱딱한 이제 낙엽 같은 나무 종류 같은 건 균류죠. 그러니까 유기산을 내놓으니까 우리가 습속에 보면 이제 pH가 낮다, 산성 땅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다른 방법으로 가는 거죠. 우리가 지금 농업에서는 이제 미생물적으로 제가 토양 20cm 유기물 넣기가 이거는 한 30년 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전체적으로 하면 뭐 유기농이 한 30년이니까요. 우리나라에 도입한 지 이런 식으로 해서 퇴비 같은 거 넣어가지고 30년 동안 넣었는데 작물 키우기는 성공했지만 토양 살리기 성공했을까? 이걸 한번 뒤집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이건 뭐 제가 이제 뭐를 그 지적하고 오해 있게끔 뭐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한 거는 결과는 이렇다라는 거거든요. 퇴비 넣고 바깥에 20cm에서 정말 작물 키우는 건 분명히 답은 나왔고요. 근데 토양 살리기를 가능했는가? 어떤 분도 뭐 친환경 유기농 해가지고 아니면 자연농 해가지고 바깥에 해가지고 뭐 1년 3년 차 되면 뭐 무TV로 성공했다. 하지만은 기존의 양분이라고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기존의 양분이 남아 있어서 아무것도 안 해도 1, 2년 동안은 작물이 자란다고요. 아무것도 안 해도요. 근데 그 후에 토양 살리기가 된다 그러면 이제 자생이 있어가지고 이제 작물이 자라야 되는데 그게 거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같은 복토 아까 그 자연재배 그런 깊이 복토한가 외에는요. 그러니까 되는 방법은 있긴 있습니다. 제가 앞서 그 무투입에 대해서는 얘기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토양 20cm에 유기물 넣어서 30년 동안에 토양 살리가 가능해요. 이거는 대조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제 됐다는 농가는 거의 찾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토양 살리기 뭐 쉼터적으로 쓰는 농가는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뭐 수많은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기문화 지속되는 사고 같이 하려고 했는데 시도해서 10년 15년 뭐 20년 되는데 성공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 그래 답은 그렇게 나와 있지 않나? 여러분이 판단할 일이고요. 저는 이제 분명한 거는 이렇게 제가 이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자, 토양 살기는 힘들다. 결과가 그렇더라. 뭐 성공한 분이 계시다면 정말 저도 배우고 싶은데요. 자연유기의 토양 살리기는요, 저희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 토양에 유기물 넣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양 위에 멀칭입니다. 자연 상태 유기물로요. 자연 상태입니다. 이제 반가루 상태도 아니고 가루 상태도 아니고요. 이제 발효가 안 된 이제 뭐 풀 같은 거 그대로 형태를 얘기합니다. 이제 채소 같은 채소 형태 그대로 멀칭하는 거고요. 그리고 토양 속에 유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즐겨하는 뿌리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뿌리를 통해서 유기물을 높이는 방법. 이거를 이제 자연 유기농에서 제일 권장하고 제가 이제 즐기는 거거든요. 바로 29편 제가 이제 현재 농사 짓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59강이었죠. 이제 소개했지 않습니까? 바로 전편이었죠. 제가 어떻게 농사 짓는지. 그래서 뿌리를 이제 잡초로 많이 활용한다. 왜냐하면 어쨌든 잡초는 자라지 않습니까? 뭐 제초제하고 비닐 멀칭했을 때 뭐 풀이 안 자라게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유기물 멀칭해서 풀이 덜 자라게 하면서 토양을 살리니까요. 덜 자라지만 어쨌든 자라는 풀이 있거든요. 그 풀들을 작물과 잘 이용해서 뿌리를 만든다. 그래서 토양 속에 그 뿌리에라고 하는 유기물을 많이 집어넣어서 토양을 살린다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실질적으로 쓰는 거고요. 이건 이론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가 습속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많이 이용하는 방법인데 아까 일반 농업에서는 이제 토양 20cm 이제 유기물 넣는 방법인데 이거는 전혀 다르죠. 전혀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많이 다르죠. 그러면 이제 자연 유기물 더 말씀드리면요. 토양사에 사용하는 유기물 종류, 자연 상태 유기물, 볏짚, 풀, 이제 자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자연 상태 유기물, 발열태비, 숙성태비. 저희들은 발효태비가 아니라 그랬죠. 저희들 우리가 미생물 편에서 세 번째 얘기했었죠. 보통 저거 발효 해가지고 많이 쓰지 않습니까? 분자가 바뀌는 형태인데 저희들은 온전한 형태, 발열태비와 숙성태비 쓴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발효가 아닌 숙성. 자, 사료도 마찬가지. 퇴비도 숙성퇴비, 사료도 숙성사료 이제 쓴다. 형태가 안 된, 그 분자 안 된, 발효가 안 된 전의 상태의 유기물을 사용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퇴비에서는 퇴비편에 가서 할 거고요. 또 자연 상태 유기물 또 뭐 있습니까? 우리가 참 초생재배, 녹비작물이죠. 저희들도 초생재배 가끔 하거든요. 권장하고요. 큰 규모 같은 경우 권장하고 또 뭐랄까 유기물이 없고 또 바스 휴경기 시간이 있을 때 같은 경우 녹비작물 하는 방법도 되겠죠. 근데 꼭 녹비작물 재배가 아니라 초생재배가 아니라 저희들은 풀 재배를 적극 권장한다는 건 꼭 이건 말씀드릴 건데요. 꼭 이제 녹비작물 편에 가서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표토층을 멀칭을 한다. 되게 보면 이제 초생재배 하더라도 이제 바깥이었지 않습니까? 아까 전편에서 이제 현대농업에서는 저희 같은 건 멀칭을 한다는 얘기. 자, 멀칭 편에 가서 자세히 다룰 거고요. 오늘은 이제 멀칭 유기물을 넣는 방법만 말씀드립니다. 어떤 식으로 넣는 거.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유기물 종류, 그 다음에 멀칭하는 방법 거니까요. 자, 우리가 멀칭의 유기물 종류는 이제 저희들 같은 게 이게 참깨 아닙니까? 멀칭 제가 농사 지었던 농장 바로 여기 이사 오기 전에 10년 전에 1년에 뭐 몇천 명이 찾아오는 농장 있지 않습니까? 6차 산업이 나오기 전에 이미 그 체험 교육 농장을 했었으니까요. 그 체험 교육 농장 하는데 이제 이런 체험 이제 정부에서 체험 교육 농장 보급할 때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우리 농장이 이렇게 하고 있더라는 게 바깥에 안 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자, 이게 초생재배죠. 제가 이제 바로 농장 옆에입니다. 이제 이렇게 그 주변 자원으로 해서 멀칭도 합니다만은 이렇게 초생재배도 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옆에 밭 하나 건너편에 밭입니다. 보시면 이제 저 모습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채소 뭐 이제 보시면 이제 마늘 이제 잎사귀 아닙니까? 이런 걸 해서 멀칭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채소 부담을 아니면 이제 이 볏짚으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인데요. 보시면 이제 이렇게 멸접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방법이 있더라는 걸 아마 이제 다음 시간부터 멀칭할 거니까요. 그게 뭐 그냥 이렇게 한다는 방법을 아시면 될 겁니다. 자연 유기농에서 토양 살리기 위해서 제일 많이 활용하는 토양에 유기물 넣는 방법입니다. 뭐 이거는 저는 뭐랄까 이거 없어서 농사 짓기는 힘들다 싶을 정도로 이게 적용해 보니까 이게 최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요. 작물 뿌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작물 뿌리, 그 다음에 잡초 뿌리. 대개 보면 농사 짓고 나서 우리가 뿌리를 제거해 버리지 않습니까? 뽑아 버린다든가 아니면 밭갈이 해서 뿌리를 계속 없애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20cm 밭갈이 하면 경반층이 생기니까 우리가 비료 퇴비도 이제 퇴비 같은 거 아니면 유기물 넣더라도 20cm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밭갈이 계속 해버리니까 그거를 이제 지상으로 나오게 되고 그게 거기에 있는 미생물이 살고 있어도 계속 파괴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뿌리를 무경우니까요. 제가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자르라. 근데 시간이 걸리죠. 가능하면 잘라야 되는 거고 뽑는 거는 뭐 좀 그 다음이다. 왜냐 그러면 이제 또 뽑아야 될 또 저 잡초들이 있거든요. 가능하면 작물 같은 것도 이제 뽑지 않고 두는 게. 그럼 뿌리가 남는 것이고 그 뿌리는 뭐냐 미생물 먹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뿌리가 내려갈 때 균균이라서 미생물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 앞서도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많을수록 유기물이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작물 키울 때 바로 우리가 59편 제가 농사 짓는 것 참고하시면요. 자세히 소개되어 있죠. 자, 이제는 뭐 이해가 좀 되시죠? 심토층까지 저 잡초가 뿌리 같은 거는 굉장히 깊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표토층 20cm 넘어서 들어가게 하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미생물 앞에는 유기물 앞에는 뭡니까? 식물 탄소 종합 작용 일으켜서 식물 뿌리 끝에 이제 수분과 단백질 같은 양분을 내놓으니까 거기에 그걸 먹기 위해서 미생물이 달라붙지 않습니까? 그거를 군규균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뿌리가 들어간 앞에는 미생물이 있다. 우리가 토양에 뿌리가 들어가 아니라 미생물이 앞에 들어가고 뿌리가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그 미생물들은 이제 뿌리의 양분을 먹고 살고 그 다음에 그 앞에 토양에 있는 뭐 유기물이 있으면 그걸 분해해주면 식물이 먹는. 그러니까 식물이 농사 짓는 거죠. 그러니까 미생물과 같이 이제 공생하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토층까지 유기물이 공급은 뭐냐? 뿌리가 내렸다는 건 미생물도 따라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들게 하고 한다는 거. 다시 한번 이제 이 도표를 보여드리면요. 우리가 멀쩡하지 않습니까? 멀쩡하니까 미생물이 많겠죠. 소동물서부터 원생동물서부터요. 우리가 표토층 20cm 밭갈이 하지 않습니까? 밭갈이하고 뭐 비료태빈다는 미생물이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식물더라도 우리가 밭갈이가 20cm니까요. 비료태비 넣어봐야 20cm니까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층에는 이제 경반층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표토층 20cm 활용하는 농사가 된다. 그 미생물이 뭐 표토층에 있다 또 토양 속에 해도 뻔하 이제 많을 수는 없는 거고요. 제한적이겠죠. 자,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멀칭하고 이제 식물이 1m 자랐을 때의 뿌리도 80cm, 50cm 자라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심토치가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뿌리 앞에는 이제 미생물이 내려가니까요. 그래서 전층 활용하는 표토층과 심토치가 활용하는 농사가 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해보자. 이 방법을 찾는 거죠. 자, 그래서 전층 농사, 표토층과 전층하는 농사를 해보자. 그래서 자연 유기농에서는 토양 살리기의 70%는 뭐다? 바로 우리가 전편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뿌리다. 작물 뿌리와 잡초 뿌리. 그러니까 이 뿌리를 활용하는 게 얼마나 이제 저는 이제 여기에 승부를 걸고 있고 이걸 경험해 보니까 지난 뭐 20여 년 동안 이거를 찾는 방법에서 계속 몰두했죠. 전체 이제 자연농이라고 하는 눈을 뜨고 무경운이라고 하는 눈 뜬 게 제가 이제 35년대 방송에 나와서 KBS죠. 나와서 이제 그때 방송에 이제 추천하신 분이 농촌지도서 계장님과 과장님이었거든요. 나가서 벼농사 하는데 보리씨를 뿌렸습니다. 벼 수확한다 이모작이니까요. 이모작 하는데 보리를 이제 벼 수확 끝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겨울에는 이제 보리를 키웠거든요. 근데 벼 수확하기 전에 보리씨를 뿌렸습니다. 제가 무겨운 상태에서 진정한 이제 무겨운이었죠. 거기에 보리씨를 뿌리니까 다들 미쳤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니까 뭐 주변에서 뭐 이런 농사가 어디 되느냐. 전데 멋지게 성공했거든요. 그때 방송에 나와서 또 뭔 얘기했냐 그러면 이제 과수에 이제 풀을 키워야 된다. 그때는 이제 풀을 다 없애야 되고 땅을 파서 퇴비를 묻으라고 이제 지도서도 그렇게 가르칠 때였거든요. 근데 그걸 주장하니까 뭐 선배들이 그때는 이제 제가 이제 20대에 초반에 이제 중반 갈 때인데요. 그러니까 어린 이제 정부에서 선발된 이제 농촌 지도사로서 이제
자금 지원받고 교육받고 지원을 받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위치에서 그런 얘기를 했으니 뭐 엄청난 비난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이제 지켜보면서요, 분명한 건 무경운이 맞았고요. 지금 뭐 상당수가 이제 따라하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 하지 않습니까? 많은 농가들이. 중요한 건 뭐냐, 토양 살리기에 뭐 유기물이다 퇴비다 하지만은 뿌리더라, 이게 찾아내는 게 이게 결과물이라면 그렇고요. 섣부른 판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어 무기온 농사 자연농을 지향한 지 35년에 찾아진 거는 제일 큰 게 뭐냐, 뿌리다. 농사를 하면서 얻어진 게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결과는 아직 더 해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토양 살리기에서 핵심은 뿌리라는 거. 지금까지요. 그래서 토양 살리기에 필요한 조건 앞서에도 한번 이제 소개했습니다. 미생물, 그럼 유기물이 많아야겠죠. 유기물이 많아야 미생물이 많은 거고,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강조하는 뿌리다. 그랬을 때의 토양, 이게 세 가지가 되는 것이 가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인데요. 그래서 유기물은 자연순수 멀칭이죠. 토양에 있어야 뿌리가 내려가는 거니까요. 왜냐하면 토양에 그 표도층 제일 위에 멀칭이 되면서 거기에 미생물이 많아야 뿌리가 내려가면서 그 미생물을 많이 내려갈 수 있거든요. 이제 그리고 토양을 보호하는 거고요. 그래서 유기물 멀칭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뿌리. 자, 많은 뿌리죠. 우리가 작물 심고 나서 어떻게 많은 뿌리를 만들 거냐. 그러면 표도층에 많이 미생물이 퍼지겠죠. 그 다음에 깊은 뿌리. 자, 표도층을 지나서 심토층까지 내려가는, 자, 식물이 1m 자랐을 때 1m 못 자라도 80cm, 50cm 자라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보통적으로 지금 과수원이나 뭐 이제 표도층이거든요. 20cm, 뭐 과수해봐야 30cm, 뭐 50cm 넘지 않는다는 얘기를 이제 유기농 농가들이 이제, 제가 이렇게 그 단절한 생활에도 이제 가끔가다 이제 기존에 전업농 하는 그 지인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단체 활동을 많이 했으니까요. 거기 분들이 이제 연결돼서 찾아오고 개인적으로 만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단체도 찾아오고요. 그랬을 때에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깊은 뿌리 만드는 거, 자, 작물 뿌리, 자, 그럼 이제 잡초 뿌리, 특히나 작물 뿌리 같은 거는 이제 많이 내리기는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왜 제한적이라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되게 우리가 많은 생산과 다수확이라든가 빠른 생산 그쪽으로 육중해왔고요. 잡초는 강한 쪽으로 이제 계속 진화했기 때문에 그래서 잡초로 활용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게 이제 저희가 지금도 바로 전편에 자세히 소개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미생물은 뭐냐? 우리가 보통 미생물 활용할 때에 이제 종균 1, 종균이 많이 쓰지 않습니까? 지금 현대 농업에 뭐 99% 그러니까 미생물 어떤 미생물 쓰는 것, 뭐 토착 미생물 쓰라 무슨 뭐 배양할 때 설탕을 넣어라 아니면 뭐 밥을 갈아라 감자를 갈아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미생물이 어떤 자생력을 가진 미생물인가는 그렇게 안 따지거든요. 단지 토착이냐 아니면 뭐 외부의 미생물이냐 그걸 정도 따지지. 그거보단 더 중요한 거 통틀어서 뭐라 그랬죠? 원원종 미생물이다. 자생력 하는 미생물이 한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적으로 원원종, 그 다음에 원종, 그 다음에 종균1, 종균1, 종균2, 종균3이라 했죠. 자, 자연 상태인 게 원원종이고 땅에 있는 게 거기서 채취된 게 첫 번째는 원종이란다. 거기서 배양된 걸 종균1이라고 또 배양된 종균2라 그런다. 우리가 설탕이라 당이라든가 감자 했을 때 왜냐 그러면 자 30분마다 이제 분열되거든요. 미생물이 보통적으로요. 그럼 24시간 할 때는 벌써 몇 대에 걸쳐서 뭐만 먹고 자라는 거죠? 감자 양분 아니면 원당, 당을 먹고 자란 거죠. 그러니까 힘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종균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원종과 원종과 중요하다는 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생물을 그렇게 안 써요. 이게 빠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한테는 원원종이다. 자, 살을 만들 때도 원원종입니다. 자, 발효할 때 뭐 종균 쓰고 그런 게 아니고요. 자, 표도층과 심토층까지 이 원원적 미생물이 내려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토양에 미생물 종균 쓴다는 건 없죠. 자, 원원적 가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에도 마찬가지. 자, 퇴비에도 마찬가지. 자, 모든 거를 우리는 원원종을 기반한다. 그렇지만 준비가 안 됐을 때는 원종까지 쓰는 방법도 권장한다. 왜? 없을 때 없지 않습니까? 그 기술이 안 됐을 때는. 근데 종균까지는 굳이 쓰지 마시라 말씀드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이제 제가 소개할 거죠.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가진 거는요, 깡그리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뭐 많은 건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경험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지난 20년 동안 교육을 하면서 이제 얻어진 것들을 다 공개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저는 제안한 농업 방법은요,
자, 병해충. 저희들이 질문을 제일 많이 한 게 병해충 어떻게 해결합니까? 뭐 이런 것들 다수학 생산, 고품질 생산, 또 초저병 비용이 너무 높지 않습니까? 지금 초저병에 뭐 어떤 분들이 초저병을 뭐 병해충 행위다 천연농약만 한다 초저병 이제는 뭐 비닐 멀칭해 가서 무경 상태 또 초저병 참 안타까워요. 자, 화학농이라든 친환경이라든 유기농이라든 자연농이라든 지금 우리가 화학농, 친환경, 유기농이나 또 상당수의 자연농들이 이그룹 하지 않습니까? 바깥에는 자, 이런 농업을 우리가 방향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저는 차그룹의 심도충까지 활용하는 농사를 대했으면 좋겠다. 기물아씨 썩지 않는 사과같이 이렇게 우리가 2m 정도 자랐을 때 최소한도 1m 50 정도는 자란 그 뿌리가 내려가는 1m까지 내려가지 않습니까? 표토충 20cm에서 달랑 활용하는 농사가 아니라 여기서 병해충 해결도 찾아야 되고 다수학 생산 고품질 생산해야 되고 비용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요. 화학농도 여기서 찾아야 되고 친환경도 대안도 유기농 대안도 그래서 2그룹이 아니라 4그룹 농업을 해봤으면 좋겠다. 자연농도 이제 2그룹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정말 자연의 가치 있는 4그룹. 그래서 이게 진정한 무슨 농업이죠? 우리가 이제 탄소 흡수 농업을 해보자. 지구 살리는 탄소 배출이 없는 정말 우리 밭에 내리는 빗물 하나 가도 흘려버리지 않고요. 내 농지 내 밭에 내린 빗물은 다 가질 수 있는 농업이 돼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흙 한 점 흘려보내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서 이제 59편에 자세히 소개했는데 제가 어떻게 농사 짓는지 이런 탄소 흡수 농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감사드리고요.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저기 뭐 감사하게도 구독 많이 이제 거의 뭐 570인가요? 500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는 거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댓글 달아주는 거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제가 댓글 달면서 한 번 한 번 감사드리고 뭐 답변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뭐 전화 주시고 문자 주시고 답변 못 드리는 거 죄송하고요. 그걸 감당한다면 이 일 못 할 겁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교육을 해온 게 20년 동안의 네트워크가 또 찾아오신 분 뭐지 그걸 감당하면요. 제가 또 그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고립적인 생활을 하고 혼자서 이제 이렇게 즐기는 생활의 그런 삶이 방향 이렇게 돼버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좀 양해 구합니다. 뭐 댓글에 답변 못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댓글 또 달아주시면 고맙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제가 보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분명한 질문의 답은 찾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빨리 코로나가 딱 하면 되면요. 여러분요. 뭐 부르신 거 가가지고 어쨌든 해결 방법 제가 아는 거는 어쨌든 공개할 테니까요. 죄송한 말씀 댓글 감사드리고 구독 감사드리고 좋아요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감사드리고 다음 편은 이제 중요한 이제 멀칭의 그 재료 따지고 그다음 멀칭 들어가고 그러겠습니다. 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